오늘은 드라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최근 화제의 드라마라면 재벌집 막내 아들을 떠올리실 텐데요. 재벌집 막내 아들은 극중 주인공인 송중기가 재벌 총수 일가의 오너 리스크를 관리하는 비서였다가 여차저차해서 죽게 되고 이후에 재벌가의 막내 아들로 회귀하면서 인생 2회차를 사는 판타지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가 인기 있는 이유가 재벌의 이야기도 나오지만 우리가 알고 있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87년 대선부터 칼기 추락 사건, IMF, 분당 신도시, 9.11 테러, 상암동 DMC 개발 등등 우리가 아는 사건을 주인공이 미리 알고 대처해 나가는 것을 보고 또 다른 재미와 희열을 느끼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 여러분은 인생 2회차를 산다면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물론 재벌집 막내 아들의 송중기처럼 재벌 3세로 태어난다면 좋겠죠. 아니면 진짜 내가 젊었을 때부터 해보고 싶었던 것을 해보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삶이 아닐까요? 그렇지만 현실은 현실입니다. 지금 내가 나이가 들고 돈도 없고 의욕도 떨어져서 뭘 해보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자, 이럴 때는요, 가만히 혼자 생각하지 마시고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해보고 또 서대문 50플러스 센터처럼 50플러스 세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인생 2회차 삶이 다시 펼쳐질 것입니다. 네, 내일이 보이는 라디오. 오늘은 여러분께 인생 2회차 삶을 살 수 있는 좋은 정보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서대문 50플러스 센터에서 제작하고 있는 유튜브 방송 내일이 보이는 라디오. 이번에는 게스트를 모시고 그분의 삶과 메시지에 대해서 들어보는 초대석 사마고장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품위 있는 속풀이를 진행하고 계시는 오 작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뵈니까 또 더 반갑네요. 그렇죠. 품위 있는 속풀이가 요즘 또 안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나왔습니다. 아, 분량 체크하셨군요. 그렇죠. 네, 오늘 나오셨으니까요. 초대석 손님 좀 소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오늘 초대석 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앞서 이다님이 오프닝에서 말씀하셨듯이 50 플러스 세대에게 좀 도움을 주실 분인데요. 그런데 이분은 또 직업이 다르십니다. 육아용품을 개발해갖고 네. 세계 시장에 도전하고 계시는 분인데요. 와.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50 플러스 세대에게 아주 중요한 정보를 네. 주실 분입니다. 사실 시청자 여러분, 우리 그 50 이후의 창업, 그러니까 시니어 창업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이 시니어 창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분입니다. 중요한 시간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바로 주식회사 마이휴의 김은희 대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마유 주식회사 김은희 대표입니다. 마이휴. 주식회사이고요. 네. 마이휴면 네, 마이 나 네. 휴는 뭐 휴 바람 뭐 휴식. 이건 뭔가요? 그래서 사실은 외부에서 저희 거를 이제 듣다 보면은 나의 휴식으로 인식을 좀 많이 하시고 실제로 타 사이트 보니까 그런 업체가 있는 것도 같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엄마와 아이의 휴식에서 한 자씩 따가지고 지은 엄마 아이의 휴식 줄임말의 유아용품 회사입니다. 그렇군요. 이거 그러니까 제가- 마미하고 네. 아이하고 그렇죠. 휴식 이렇게요. 근데 사실 조금 백그라운드 히스토리가 있어요. 네. 저희가 아이가 아토피가 좀 심했는데, 아이고. 네, 근데 아이를 이제 재우고 이제 저도 이제 자려고 딱 할 때 들고 일어서다가 아기가 제 머리에 이렇게 쇄골에 쿵 부딪히면 다시 깨버린 거죠. 네. 근데 깨면 저도 이제 짜증이 나고 다시 재워야 되고 알죠, 하다 알죠. 아빠한테 가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아이가 좀 편하고 네. 엄마가
편하면 이게 아빠한테로 가고 결국은 이제 국위 선양할 수 있는 맞아요. 그런 브랜드가 네, 될 수 네.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사실은 시작을 마이휴라고 지었지만 사실은 숨어져 있는 게 아빠도 있습니다. 아. 엄마와 아기가 편해야 퇴근하는 아빠가 그 행복한 편안한 마음을 그대로 그렇죠. 네, 받아간다고 맞아요.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육아가 행복하기도 하지만 진짜 맞아요. 힘들기도 힘든, 해요. 아우 둘 지나고 나면 좋았어 하지만 아우. 그때는 아주 힘들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아빠들이 또 오 작가님 같은 아빠는 이렇게 등에 업고 재우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셨어요? 네네네. 어떤 선생님이 아기가 아빠 등에만 저만 잠을 잔대요. 그래서 그 아빠가 밤새 벽에다 기대고 어머 어머. 그렇게 딸을 키웠다고 하시더라고요. 요즘 육아 하시는 분들을 저도 계속 네. 만나다 보면은 아빠 참여율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 요즘엔 그런 요즘 것 많이 같아요. 늘었어요. 예. 네네. 그래서 저희도 저희 제품 중에 엄마와 아이의 휴식에서 사실 비롯될 수 있었던 엄마 쿠션 턱받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가 엄마들 타겟으로 만들었는데 아빠들이 사용하시면서 저희한테 크기를 늘려주세요. 아빠 사이즈 사이즈로 만들어주세요. 이런 무늬들이 생기고 회색 만들어주세요. 검은색 오. 만들어주세요. 네, 이렇게 이제 들어오면서 사실상 저희가 그 컨셉들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저 그만큼 네. 소비자하고 소통이 되는 코로나 이전에는 저희가 베이비 페어를 직접 나가서 네. 소비자들한테 직접 보여드리고 또 설명도 하고 기존에 샀던 분들이 다시 또 찾아오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많이 피드백을 받아요. 엄마 쿠션 뭐 이렇게 네. 얘기 들어보니까 아이디어 상품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네. 그 밖에 어떤 상품이 있는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사실 엄마 쿠션 턱받이뿐만 아니라 저희가 그 제품을 개발하는 것들 중에 특허 등록된 건이 한 4-5건 있고요. 상표 등록도 저희가 이제 한 2건 정도 했고 와. 저희가 디자인도 그 마이휴는 에코 프렌들리 네. 그리고 그러니까 자연 친화적인 소재 그다음에 코리안 트레디셔널 디자인 해서 이제 전통 디자인을 좀 많이 모티브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패턴에다가 한글, 민화, 골룡포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많이 접목을 좀 하고 싶었고 근데 사실 그거의 베이스는 저도 창업을 해야지 하고 시작했던 케이스는 아니었지만 제가 하고 싶었던 거는 좀 그 당시에 좀 죄송합니다. 흔하게 되어 있는 하얀색의 도트, 하얀색의 별무늬 이런 것들이 사실 제 눈에는 좀 많이 안 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새로운 거를 접하는데 우리나라 옷들이나 우리나라 전통 디자인이나 매듭에서 의미들이 좋은 게 굉장히 많아요. 건강을 기원한다거나 네. 아이의 행복을 기원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찾아보고 싶어서 이 한국 전통 디자인과 뭐 매듭 이런 것들을 저희 계속 찾아다니면서 반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러셨군요. 제품이라는 게 아까 뭐 네, 턱받이 네. 또 뭐 이렇게 우리가 보통 아기용품 하게 되면 뭐 이렇게 잔도 있고 뭐 이러지만 뭐 맞습니다. 애들 네. 요즘에 그거 가방도 나온 거 있고 알아요? 뭐. 애기들이 우유만 먹이면 이제 너무 졸리니까 엄마들이 졸잖아요. 그러니까 우유 먹여주는 그 삼각대 이런 있어요. 것도 있고 네. 애기들은 이렇게 흔들어줘야 자니까 그 유모차처럼 이렇게 흔들이도 있고 배 토닥토닥 네, 해주는 것도 토닥토닥 있고 별.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다양한 제품들을 네. 만드시는군요. 아니, 요거는 없지만 네. 저희는 사실 이제 친환경 소재 개발을 해서 저희가 신생아 용품부터 그다음에 키즈 그 어른 상품까지 같이 만들고 있고요. 이 상품 종류로 저희가 좀 설명을 드리면 생활한복들도 아하. 있고요. 네, 한지로 만든 생활한복, 음. 그다음에 한지로 만든 샤워 가운, 호텔 가운, 슬리퍼, 헤어 타올, 뭐 내복. 그것도 다 한지 소재로 저희가 계속 만들고 저희가 납품도 하고 있고요. 그러면 네, 조금 비싼가요? 가격대가 사실은 좀 비싸고요. 그러니까 지금 한지 네. 이걸 딱 들어보니까 네. 한지가 또 친환경이니까. 비싸죠. 이게. 네. 근데 사실 한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한 100에 한 90명 이상은 종이? 네. 아 종이 종이로? 아니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하다가 사실은 정확하게 저희가 말씀드리면 당나무, 방적산, 그렇죠, 닭섬유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표현하면 그렇죠. 좋은데 네. 또 저희가 그렇게 이거 닭섬유예요, 당나무 어렵죠. 네. 또 어려워하시고 가끔은 사기 직전에 이미 결제하셨는데 이게 치킨의 네. 닭인 줄 아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네, 그치, 닭털을 그치, 이용해가지고 그치. 저희가 그래서 사셨는데 이거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라고 자꾸 듣다 보니까 꼬꼬닭을 생각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직은 우리한테 일반인들한테는 어려운 소재는 맞고요. 제가 다만
직접 재직을 하고 저희가 인증받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기능이 굉장히 좋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흡한속건이라고 해서 물 같은 것들을 빨리 흡수하고 퀵 드라이라고 해서 빨리 말려주는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원적 개선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항균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네. 소취라고 해서 저희가 의료에서도 그 뭐 탈취 이런 개념들이 좀 들어가져 있지만 탈취는 냄새가 제거되고요. 소취는 악취가 제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땀 냄새도 좀 많이 나고 네. 그 우유나 이제 구토를 네네, 하게 되면 그 또 맞아요. 잔상이 남아요. 이제 그런 냄새들을 빨리 제거해 줄 수 있는 기능이 있는 소재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 들어보면 디자인 쪽에 되게 많이 집중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하고 소재. 네. 그러면 이전에 하시는 일이 뭐 디자인 관련 일을 하셨던 건가요? 이제 사실 꽤 오래 넘어가면 저는 중고등학교 때 디자인을 너무 하고 싶었고요. 네, 근데 이제 집에서는 이제 힘들다. 밥 벌어 먹고 살기 힘들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저희가 요즘은 좀 많이 바뀐 것 같긴 한데 제가 수학이나 과학 점수가 높으니까 저는 이과 체질. 이과다 보니까 아, 대학을 그럼 갈 공대 네. 아, 공대를- 공대 여신이시군요. 네, 그래서 공대를 갔고 공대를 가다 보니까 제가 토목회사를 한 12, 13년 근무를 했었어요. 너무 이미지하고 네. 안 어울려요. 그쵸. 근데 사실 돌이켜 보면 아쉬운 게 이 시니어 창업하신 분들도 저와 같은 케이스가 상당히 많은 것 네. 같은 게 하고 싶은 것과 또 잘하는 것과 네. 해야만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저도 사실은 하고 싶은 게 뭔지 모를 때 잘하는 게 뭔지 모를 때 그냥 해야 하는 것만 따라오다 보니까 토목회사를 한 30대 중반까지 저희가 다녔던 거고요. 근데 지금은 돌이켜 보면 디자인을 좋아했고 지금은 제가 연습을 계속하면서 잘하려고도 하고 그걸로 창업까지 이제 넘어왔기 때문에 이 시니어 창업하시는 분들이 해야만 하는 것에 치중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 그다음에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를 찾아서 사실은 이제 창업 아이템으로 발굴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언제 창업을 하신 거예요? 저는 이제 창업을 개시한 거는 제가 이제 여성 발명 협회 통해 가지고 네네. 아까 엄마 쿠션 턱받이를 개발을 했는데 저는 제가 만들 것이라고는 1도 생각하지 않고 특허 출원을 했어요. 누군가가 만들어 다오. 아기가 부딪혀서 이제 자꾸 그 뼈에도 부딪히고 구토하면 옷은 계속 젖어지고 그래서 저는 개념도를 이제 그 밤에 새벽에 아기 재우고 캐드로 그려서 특허 출원을 했고 누군가가 만드세요. 약간 이런 개념이었어요. 근데 이제 여성발명협회에서 이런 아이디어 사업을 시제품 개발해주겠다라는 지원 사업이 있었고요. 이 지원 사업에 선정이 돼서 당시 한 4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받게 됩니다. 제품 개발을 하고 디자인별로 뭐 색상별로 형태별로 저희가 다 만들고 여성 발명 전시회라는 게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 여성 발명 전시회가 매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전시회를 참가를 하려고 저희가 이제 하다 보니 사업자가 필요하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건 어떻게 내는 겁니까? 라고 알아보니까 이제 회사에서 사실은 동종일 경우에는 제약사항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희는 사실 이종이기도 했고 그러니까 다른 영역이기도 했고 그리고 회사에서 관심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개인 사업자를 그냥 냈죠. 그리고 이제 전시를 참가했는데 제가 시니어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저보다 정보가 더 많으시고 경험치도 되게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굉장한 실수였더라고요. 창업은 정부에서 이제 지원해주거나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준들이 있는데 이걸 예비 창업 단계와 창업 후 1년, 창업 후 3년, 창업 후 7년 이렇게 이제 지나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회사를 겸업을 하면서 창업을 개시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이미 돌고 있는 게 거의 한 2년이 됐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창업은 회사 다니면서 사업자 등록증을 먼저 냈던 거고요. 그리고 퇴사할 때까지 한 2년여 시간은 사실상 저는 이제 좀 까먹었죠. 네, 그래서 나중에 들어보니 예비 창업에 대한 지원들 그렇죠. 1년 차도 더 많고 사회적 기업 뭐 많은데 해갖고 사회에 나왔더니 저는 2년, 3년 차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좀 아쉬운 게 굉장히 컸습니다. 되게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네네. 예비 창업이 길면 좋고요. 그리고 창업 후 1년, 창업 후 3년 이렇게 이제 정부에서 혜택들을 주는 것들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인프라가 너무 좋고 나는 가진 자본도 너무 좋아. 그래서 나는 도움이 필요 없어가 아니라 네. 이게 이분들이 이미 쌓여져 있는 노하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커피 창업을 하더라도 상권 분석을 해주는 컨설턴트들도 있고요. 오. 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다른 분야를 하고 싶은데 어떤 아이템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도 사실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도 굉장히 많고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 커피 하나를 개발하고 싶어도 내가 어차피 들어야 될 돈을 정부에서 좀 더 나은 제품을 어드밴스할 수 있는 기회들을 또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허. 만든 게 끝이 아니라 이거를 가공하고 생산해서 판로까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제가 정말 김은희 대표님한테 오늘 여쭤보고 싶은 내용이었거든요. 아, 네. 사실 창업하고 싶은 시니어들은 많이 계실 텐데 생각은 있지만 이렇게 함부로 시작하지 못하시는 맞아요. 게 이런 행정이나 법률적인 거에 너무 안 약한 해봤기 분들이 때문에. 많아서 엄두를 못 내고 계실 텐데 그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 저도 네. 지금 잘 몰랐는데 네. 그렇죠. 보통 그러니까 회사 다니면서 창업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네, 근데 맞습니다. 그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다. 오히려 이제 창업을 하려면 정말 해서 뭔가 그쵸.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저는 이걸 몰랐거든요. 저는 사실 이제 뒤에 질문을 주시리라 예상은 하지만 아, 네네. 먼저 제가 좀 말씀드리면 모든 스타트업들 뭐 청년도 좋고요, 시니어도 좋고 중장년도 마찬가지인데 다 실버 창업까지 아이템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세요. 네네네. 그리고 상권 중요하죠. 자본금 더 네. 중요하죠. 근데 저도 이렇게 그 창업을 하면서 이렇게 수년 동안 이제 지켜봤을 때는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무리 법률적인 걸 많이 알고 내가 커피 시장에 먼저 들어왔어도 이 변화해 나가는 속도가 예전 10년, 20년 전하고 너무 달라요. 너무 빨리 바뀌고 너무 빨리 이제 뭐 혜택도 생기고 사라지기도 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정보를 빠르게 교류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 진짜 아는 것이 힘이네요. 네네. 근데 이 아는 것들을 네. 사실 저도 이제 그 예전에 청년 창업 사관학교라는 이제 그 중소기업 지원공단에서 네네네. 운영하는 곳이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퇴사를 하면서 운 좋게 네. 이렇게 연계가 돼서 저희가 지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주변에서는 아마 시니어 창업하시는 분들도 주변에서 아마 자녀들을 통해서든 다른 분을 통해서든 정부에서 지원해 준 게 굉장히 많으니까 사업 한번 해봐 이렇게 툭 던지시기도 네. 해요. 근데 저는 그런 창업은 사실은 무리수가 있고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예를 들어서 1억에 대한 지원금을 뭐 5천만 원도 있고 1억도 있고 2, 3억도 있어요. 지원금이. 근데 이 지원금은 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제 개발비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지만 대부분 현금, 현물을 제가 다시 또 투자를 하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부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를 들어 1억에 대한 자부담이 10%일 수도 있고요. 20%일 수도 있고 30%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의 시드는 무조건 필요한 거고 부가세는 환급은 받지만 1억에 대한 부가세 10%, 1,000만 원은 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제품을 개발하거나 하기 위한 최소한의 이제 기반, 비즈니스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 사무실도 있을 수 필요할 수 그렇죠. 있고 제가 제품 개발을 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일반적인 비용을 계산하면 한 달에 적게 잡아서 정말 한 3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잡을까요? 그럼 또 1년에 6, 700이 돼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1억을 지원받는데 내가 쓴 게 이미 4, 5천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변에서 내가 1억 지원 받아줄게. 또 특히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브로커들도 좀 있으세요. 아, 그래요? 브로커가 있어요? 근데 이 브로커들이 사실상 되게 위험한 게 네. 내가 이거 도와줄게라고 하지만 도와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즘은 신고를 하는 시스템도 있어요. 네네. 그래서 누군가가 이 브로커를 신고할 수도 있고 지인이 신고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절대 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이 브로커들은 보통 제가 잘은 모르지만 1억이나 뭐 이렇게 금액이 되면 그 금액의 뭐 10%에서 한 30%를 가져가세요. 그럼 막말로 누군가가 했어요. 그러면은 내 돈 4, 5천 준비해야 되고 브로커한테 2, 3천 줘야 되고 남는 돈 가지고 제품 개발할 수 있을까요? 어렵죠. 이제 누군가는 단순하게 정부에서 5천만 원 지원해 준대, 1억 해준대 하는데 그 과정에 서류를 써야 되는 게 사실상 어렵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거 누가 해요? 이거 배우시면 됩니다. 이거를 시니어 벤처 협회도 있고 시니어 이렇게 협회들이 있어서 그 창업 과정을 스터디하고 내가 서류를 쓰는 사업계에서 쓰는 그런 교육도 해주거든요. 만약에
그런데 갈 수 없는 이제 지방에 계신 분이나 네. 접근이 어렵다, 접근성이 네. 어렵다라고 하면은 창업과 관련된 유튜브나 카페를 찾잖아요. 그러면은 그와 관련된 설명들이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노력을 하신다라고 하면 이 창업 사업 계획서 사실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네네. 네. 이 사업 계획서가 사실상 찾아보면 좀 잘 되어 있는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공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에서 유를 다 만들려고 하시지는 마시고 카페, 그다음에 유튜브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셔가지고 내가 한번 써보시는 걸 더 추천을 드리고 그러면 싶어요. 그런 시니어 창업협회 이런데 만약에 찾아가서 뭐 한다. 그럼 뭐 비용이 좀 드나요? 어떻게 되나요? 지원해주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음. 뭐 비용이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솔직히 저는 이제 그런 있다 그 정도는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네네네. 만약에 좀 필요로 하시면 제가 한번 자료를 찾아보고 따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 내가 내 아이템에 확신을 갖고 서류를 써 나가 보는 방법을 해보면서 이게 사업화가 될지 안 될지. 근데 사실은 저는 제가 이게 과거로 돌아간다라고 하면 그렇게 섣부르게 창업을 안 했을 거고 못했을 수도 있고 그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요. 제가 이제 유아 창업을 하다 보니까 그 좀 주변에서 유아 쪽으로 좀 쉽게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인지 전화를 하고 찾아오시는 분들 좀 있으세요. 아, 네네. 꼭 제가 함께 일하자고요? 창업을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문의 전화가요? 창업을 하고 싶어요. 약간 이런 개념이었지만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 저희 직원들은 다 알아요. 제가 몇 가지 물어보는데 이제 보통 이제 그 결혼하신 분들 있고 결혼하지 않으신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모아둔 돈이 좀 있으십니까? 네. 혹시 친정에 돈이 좀 있으십니까? 혹은 결혼했으면 시댁의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게 브로커 멘트 같은데. 브로커 멘트죠. 사실상 저는 네. 창업을 시작할 때 제가 기금이나 중진공에서 자금 받으러 갈 때 신용도가 너무 좋으니까 네. 제가 2천만 원 받으러 갔는데 1억 가져가라 그러고 그래요? 3천만 원 받으러 갔는데 이거 5천 정도 쓰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 당시에는 괜찮은데요. 저 2천만 원만 뭐 3천만 원만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이거는 제가 사실은 그 먼 훗날을 보지 못하고 이 앞에만 봤던 자금 준비였고요. 실제 제가 5천만 원 양산을 위한 그 이상의 비용들을 필요로 할 때는 사실상 제가 퇴직하고 나서의 저의 신용도는 그렇게 높지 않더라고요. 회사 안에 들어갔을 때 소속가. 그렇죠. 네, 그리고 나왔을 때 프리랜서로서의 소속은 이제 은행에서 많이 다르죠. 받아보는 그럼요.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런 준비조차도 사실은 주변에서 좀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분들은 시니어 분들이 자산이 좀 많으셔가지고 뭐 그 정도는 괜찮아 하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은 저는 지금 생각하는 거는 돈이 많아야 사업을 한다 생각하진 않아도 잘 폐업하는 방법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중요한 말씀이네요. 네. 폐업을 잘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왜냐하면 저희 주변에도 여러 이제 그 씨드를 많이 받으시고 폐업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사실은 뭐 청년 창업이라고 하더라도 되게 흔히 출구 전략이라고 표현은 하는데 출구 전략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파산하기도 하고 좀 이거는 어려운 얘기지만 그 감옥에 가신 분도 계시고 네. 그리고 다시 재취업은 했지만 이 몇 억에 대한 금액을 한 달에 4,500씩 갚아나간다는 게 사실상은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니어 창업하시는 분들 혹은 이제 들으시는 분들 중에 청년 창업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상 눈에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준비를 철저히 하고 네트워킹을 잘 하셔야 되는데 저희 네트워킹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주지 않고서는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가서 뭔가 정보만 계속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주고 그다음에 또 받고 또 이제 코로나 좀 풀렸으니까 식사도 좀 하시면서 좀 이렇게 정도 쌓으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급하게 하지 않으시고 좀 안전하게 이렇게 좀 장치를 해가면서 창업 준비하시면 너무 좋겠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도 나눠보고 그렇죠. 또 이제 알고 있는 사람한테 정보도 많이 듣고 네네. 내가 또 정보를 찾고 이래야 네. 되는데 근데 이제 사실 그게 정답이라고 알고 있지만 네. 사람들은 일단 그렇잖아. 내가 지금 돈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뭐 창업하고 싶은데 이런 사람이 많거든요. 네네. 근데 마음만 있는 거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돌아다니지도 않아요.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청년 창업 사관학교에서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그 사람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기업가 정신 교육을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야? 기업가는 뭐고 기업가 정신은 뭐고 이제 계속 고민을 했는데 저는 그냥 당장에 빨리 물건 만들어서 팔고 싶은데 네. 그게 아니라 갑자기 기업가 브랜딩을 해야 되고 기업가 마인드가 중요하고 대표자가 생각이 달라야 되고 이런 얘기들을 계속 주셨어서 그 당시에는 사실은 전혀 몰랐었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이 기업가 정신이 있는 그러니까 브랜딩을 위한 이게 뭐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제가 물건을 저희 회사나 뭐 어떤 브랜딩을 해서 이렇게 부착해가지고 내가 이걸 키워나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사실은 자본금이나 이런 것보다 방향을 먼저 설정해야 되더라고요. 어려운 얘기인데 저는 투자를 한 2번 받았거든요. 근데 투자를 2번 받을 거라고 사업 등록증 낼 때 생각 못했어요. 투자를 어디서 받으셨어요? 저는 이제 그 벤처 기업 협회를 통해서도 받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개인 투자를 통해서도 저희가 이제 받았는데 그러면 네. 뭐 말씀 제가 끊어서 죄송하지만 네네네. 이렇게 내가 사업 계획서를 잘 썼어요. 네네. 그럼 이걸 어디 뭐 협회라든지 몇 년대 딱 내면 이게 좀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그럼 이렇게 낸다라고 해서 가능성이라기보다는 네. 그러니까 제가 지인들 사람들을 좀 활용하려고 하는 게 제가 주변에서도 많이 얘기를 듣고 보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기업가가 될 건지 개발자가 될 건지가 사실 모호해요. 근데 사실 주변을 잘 찾아보시면 개발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거는 사실 개발하시는 쪽에 맞으신 거고 기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기획, 제조, 생산, 판매, 판매, 홍보, 마케팅, 뭐 혹은 내수 수출 이걸 이제 다 총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용을 좀 알아야 되겠죠. 근데 시작할 때 대부분 알고 시작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근데 그만큼 리스크들을 계속 안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 이벤트를 버퍼 해낼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사실 저도 그런 경험들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개발자 예를 들어 너무 좋은 아이템이 있어서 이거 만들고 싶어 하고 내가 술 먹다가 친구한테 얘기했는데 야, 그 진짜 좋은 아이템이다 하면 망합니다. 망해요. 왜냐하면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쿠션 턱받이라는 제품을 초창기에 기획할 때 야 필요해. 괜찮은 것 같아 해봐. 이거는 본인이 안 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소리예요. 근데 그렇죠. 정말로 내 제품을 검증을 받고 싶으면 제대로 기획서를 하나 써서 불특정 다수한테 얘기를 들어보시는 걸 제가 추천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네트워킹하고 별도의 사람인데 이런 제품 하려고 하는데 어떨 것 같아? 나한테 우호적인 얘기를 해주시는 분이 아닌 비판적인 얘기와 좀 보수적인 사람한테 평가를 좀 받아보면 그래도 이게 될지 안 될지 혹은 이거 너무 잘 만들고 싶어 했는데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경우들도 허다합니다. 그리고 국내에는 없어도 해외에는 또 나와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개발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이제 뭐 브랜딩이나 이런 걸 키운 기업가가 될 것인지를 좀 고민하면 좋겠고 그리고 나는 이 동네에서 어느 정도 확장 세력을 만들고 싶다 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플랫폼이나 아니면 프랜차이즈나 좀 더 확장성을 더 띄면서 더 이제 사업 영역을 넓히고 싶은 분들도 있으시고 투자를 받아야만 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초기에 무조건 나는 투자가 필요해라고 하진 않겠지만 투자 영역까지를 고려하신다라고 하면 초창기 법인 설립 때부터 고민할 것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속 궁금한 게 사실 청년 창업은 어떻게 보면 젊은 친구들이 이제 청년이다 보니까 이제 창업을 할 때 약간 무모한 면도 있거든요. 하면 되지 뭐. 그리고 뭐 실패할 수도 있지 이렇게 네. 되는데 시니어 창업은 이분들이 또 자기가 해왔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워하거든요. 네네네. 혹시나 맞습니다. 실패할까봐. 그래서 이게 창업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도 들어가지는 못 못하는 거예요. 들어오죠. 네. 맞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주변에도 공동 창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좀 잘은 모르겠지만 좀 추천을 안 드리고 싶고요. 공동 창업이요. 네. 잘 안 되면 두 분의 관계는 사이가 안 좋아지지만 좋아지죠. 잘 그렇죠. 되면 두 분의 관계가 안 좋아지는 경우들도 좀 많고. 잘 안 돼도 안 좋아지고 잘 돼도 안 좋아지는군요. 네. 근데 창업을 망설이시는 분들한테 사실 이제 창업의 목적을 조금 더 고민해봤으면 좋겠고, 그럼 내가 언제까지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좀 고민해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하고 싶은 영역이 이 그 지역에서 그냥 작은 영역으로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좀 더 사업화 영역을 넓게 보고 있는 건지에 따라 가지고 이걸 들어올 시기랑 그다음에 지원 사업을 받을 시기랑 이런 것들을 좀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제 주변에는 사실 시니어 창업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근데 시니어 창업하시면은 청년 창업하시는 분들이 바라봤을 때는 조금 더 유연성 있고 더 빨리 들어올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하는데 저도 사실은 직원이 한 1,400명 정도 있던 회사이기 때문에 작은 회사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대기업에 들어가는 회사이지만 사실상 제가 했던 일은 정해져 있습니다. 기술 업무가. 근데 만약에 사실 이제 나오신 분들 중에 이렇게 대기업에 뭐 어떤 분야에 있었고 뭐 S전자에 어디에 있었고 내가 뭐에 어디 유통을 했고 하지만 사실 그분이 그거에 기술적인 일을 전문적인 일을 뺀 나머지 사업 영역은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크고요. 이게 제가 창업을 망설이시는 분들이 만약에 좀 많으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제가 예전에 좀 비유를 한 게 있는데 자동차 살 때랑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자동차를 굉장히 사고 싶은데 뭘 살지 고르고 있잖아요. 근데 자동차가 젊은 사람들 기준에서 당장에 내가 지금은 뭐 리스나 이런 게 좀 방법이 좀 바뀌었지만 내가 4천만 원짜리 사야 되겠다. 5천 원 사야 되겠다. 2,500짜리 사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계속 고르지만 내가 사야 하는 시점을 의미를 부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창업하는 것도 아니고 특히 그 시니어 창업하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서 좀 느끼기에는 퇴직은 했는데 내가 대표자가 됐고 남들한테 이만큼 하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한 식의 창업들 좀 있으세요. 근데 사실은 내실이 없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힘들어하시는 분도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하고 싶은 것과 이걸 스타트할 시점을 사실은 써보셔야 됩니다. 저는 저도 사실은 반성을 좀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한 7, 8년쯤 전에 제가 회사를 다닐 때 썼던 브리프 자료나 제가 사업 계획 자료 보면 지금 만든 것보다 훨씬 꼼꼼하고 잘해놨더라고요. 그래요. 그리고 제가 이제 방문하는 미팅 했을 때 막 기록해놓고 따로 스티커 붙여놓고 파일처럼 해놓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은 조금 안일하게 하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는데 내가 이제 보통 이제 처음 마음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잖아요. 그 처음 마음을 가지고 내가 서류를 좀 만들고 정리를 하다 보면 이거 갈 수 있겠다 없겠다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간혹 생계형 시니어 창업이 필요하다라고 그러니까 하면은 그거. 이게 생계형이 있을 수도 있고 이제 자녀들을 다 저희가 이렇게 보내고 여유로운 상황에서 창업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게 사실 크게는 그 두 가지는 아닐 것 같은데 만약에 생계형이다라고 하면은 저는 다시 물어보고 싶어요. 돈이 좀 쌓아놓으셨냐? 서두르면 꼭 내가 아쉬운 상황에서 결정을 하는 것들은 다시 또 독이 돼서 돌아오는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아닌 경우들도 분명 있겠죠. 근데 단순히 프랜차이즈 사업을 내가 창업을 한다 하는 것들하고 제가 얘기하는 아이템을 개발하는 창업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프랜차이즈는 뭐 있으니까 그렇죠. 만약에 그건 뭐 금액만 정해져 잘 되면 있으면. 성공하는 거고 못 그렇죠. 되면 망하는 거고 네네네. 이런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내가 제품 아니면 아이디어를 아이템. 갖고 네, 뭔가를 그렇죠. 하려고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네. 그 아이템 잡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이템은 사실은 스타트업들한테는 아이템 개발에 대한 그 훈련들도 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야도 있고 사실은 크게 보면 카테고리가 다 영역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뭐 AR도 있고 IT도 있고 뭐 서비스도 있고 제조도 있고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이 제조 안에서도 종류가 쫙 나눠지잖아요. 근데 그 아이템을 내가 지금 당장 잡을 거 아니다라고 하면은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유튜브에 IR이라고 기업 정보 공개하는 네네. IR 피칭 이런 것들의 최근 데이터를 한번 쭉 보세요. 그러면 요즘은 공개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어떤 정도의 투자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분야가 지금 트렌드가 있는지 왜냐하면 IR 자료에서 그 특정 분야에서는 관련 통계 자료와 그다음에 보통 그 시장 규모 사이즈들을 다 이제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 대신 더 많은 정보들을 고민해서 이제 발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최근 IR 자료 리스트를 한번 쭉 보시는 것도 좀 추천을 드려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참 창업이라는 게 아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창업을 하시려고 했던 분들이 옴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네네네. 복잡한 왜냐하면 그쵸? 이거 사실은 이제 사실 사람들 마음이 그렇잖아요. 네. 창업하고 싶어. 네. 근데 아이템을 뭘 해야 되지? 네. 그리고 돈은 좀 있어. 창업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창업을 하려고 그러면 일단 내가 발품을 팔아서 많이 뛰어야 되고 내가 정보도 많이 얻어야 되고 근데 동업은 하지 말고. 근데 동업은 안 하기를 그게 참 바래.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년 창업은 그래도 이 젊은 친구들이니까 의욕을 갖고 하는데 네. 이 시니어 창업은 하다 보면 에이 안 해. 근데 되게 재밌는 얘기 제가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그 청년창업 사관학교 들어갔었을 때 저는 결혼을 했고 아이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결혼은 했고 아이가 없고 어떤 분들은 결혼 안 했는데 애인이 있고 어떤 분들은 결혼도 안 했는데 애인도 없는 크게 네 가지 분류잖아요. 저는 결혼을 안 했는데 애인이 없는 친구가 제일 부러웠어요. 이유가 일만 하면 되잖아요. 내가 그쵸, 하고 그쵸, 싶은 그쵸, 거. 그쵸. 예. 저는 그게 너무 부러웠고 근데 술자리를 좀 하면서 얘기가 나왔던 걸 보니까 똑같아. 사람 마음이 결혼을 안 했는데 애인이 있는 창업자를 부러워하고 이 친구는 애인이 있으면 결혼할 친구를 부러워하고 결혼한 친구는 아기를 낳은 친구를 부러워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 결혼을 했는데 아기가 있는 사람은 시니어 창업을 부러워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 남이 떡이 커 보인다 뭐 그거네요. 똑같다는 예, 얘기고요. 다만 시니어 창업은 사실은 자녀들이 컸고 그리고 또 지인들도 좀 인프라나 좀 상담하시는 분들 더 여력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청년 창업 같은 경우 무모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요즘은 사실은 준비가 더 잘 된 친구들이 많아요. 그렇죠. 네, 대학 맞아. 내에서부터도 이미 준비를 했기 때문에 제가 정말 배우고 싶다라고 하는 20대 초반의 대표들도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들어와져 있어서 모든 걸 다 잘하냐가 아니라 이 친구가 그 분야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때부터 준비했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준비하고 대학 때 창업 동아리 하고 지금 이제 기업화하는 거기 때문에 23살, 24살인데 저희가 바라본 그냥 23살이 아니라 7년을 준비한 24살 대표인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런 준비 과정들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요. 네. 보통 이제 물론 청년 창업도 무모하게 도전할 수 있고 물론 이제 시니어 창업도 그럴 수 있는데 사실 시니어들은 이전에 어떤 직업을 갖고 와서 이제 그게 이제 은퇴를 하고 나서 뭔가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자신이 했던 분야를 갖고 가느냐 아니면 내가 좀 더 노력해갖고 그냥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느냐 어떤 게 좋은 건가요? 정답은 없겠지만 네, 되게 어려운데 사실은 제가 공대 그 학부를 졸업하고 공대 석사를 졸업해서 토목회사 13년을 근무를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완전 다른 쪽이잖아요. 네, 창업을 디자인 쪽과 제조를 하기 시작했는데 정부 지원 사업 하면서 심사위원분들이 저한테 화도 많이 내고 좀 뭐 질문도 엄청 까다롭게 하시고 지금 뭐 하는 줄 아세요? 뭐 이렇게 막 부정적으로 얘기도 많이 하시고 아니 뭘 알고 들어오셨냐라고 핀잔도 줘요. 근데 제가 거기서 꿋꿋하게 버티고 사실 이제 이 단계까지 오기는 했지만 내가 확신만 있다라고 하면 사실 둘 중에 뭐든 상관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내가 정부에서 뭔가 좀 지원을 받고 뭔가 이제 이슈나 좀 도움을 받고자 한다라고 하면 내 기존 커리어와 연계선상이 있으면 아무래도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청년 창업 사관학교가 제가 알기로는 만 39세니까 사실은 청년이라고 하기도 참 어려운 만 40세, 41세까지를 청년으로 보는데 이 청년 창업 사관학교가 혹시 바뀌었을지도 몰라요. 제가 있었을 때는 플러스 10년, 예를 들어 만 49세까지는 관련 전공 기술로 창업을 했을 때는 청년으로 들어오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만큼의 커리어가 중요하게 봐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뭐 지금 시니어들은 거기는 네. 못 들어가니까 이 아니, 시니어들이 뭔가 할 수 있는 데는 없나요? 50 플러스 캠퍼스나 센터에요. 시니어를 위한 창업 창직 있긴 교육이 있죠. 예, 있어요. 예, 예. 거기를 우리가 들어가서 배워야겠고.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 기간을 좀 길게 갖고 그러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네. 그 주변에서 사실은 창업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좀 많이 모아서 정보 네네. 교류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최근에 트렌드에 맞는 인플루언서 쪽에 뭔가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영역에 사실상 들어가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기를 제가 주셔도 저희 돼요. 아이들한테 뭐 요즘에 SNS를 보면 단군일에 돈 벌기 가장 쉽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디지털 노마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아이들한테 좀 많이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좋은 거 엄마가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엄마는 너희들보다 디지털에 조금 둔감하니까 맞습니다. 그렇다 하는데 그거 다 핑계인 것 같고 예, 맞아요. 이렇게 준비 기간이 길거나 그 디지털 노마드로 성공한 젊은 CEO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7년 전부터 준비를 한 거네요. 그렇죠. 네, 오늘의 말씀 중에 가장 와닿는 얘기가 네, 그건 사실 것 같아요. 뭐 시니어 뭐 저도 뭐 적지 않은 삶을 살아왔지만 지금 뭐 창업을 도전한다고 해도 늦은 건 아니겠죠? 저희가 이제 100세 뭐 그쵸, 시대이잖아요. 예. 저는 절대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소개 때 말씀을 주셨지만 저는 국내 시장, 베이비 시장이 한 10년 전 한 4, 50만 명, 출산율에서 25만 명 정도대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유아 산업 쪽은 사실상 해외를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 까지도 생각한다라고 하면 이 시장 자체는 사실 나이와 상관이 그렇죠. 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창업을 어떻게까지 끌고 가고 싶은지를 고민을 좀 많이 해보시고 그렇게 커가고 있는 업체들도 한 번씩 좀 보시고 그 저희 개인적으로 좀 잘 찾아보는 건데 그 방송사 얘기해도 돼요? 네네네. 그 SBS 비즈라고 하는 네네네. 프로그램이 있어요. 있죠, 있죠. 네, 네. 그 내용들을 많이 들여다 보시면 도움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오늘 좀 딱 느낀 게 뭐냐면 네. 그냥 창업하면 창업만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내가 개발자냐 아니면 내가 진짜 비즈니스를 하시는 할 거냐? 네. 그거를 생각 못했던 거예요. 어. 그러니까 나는 뭐 물건을 만들고 이런 것보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개발적인 게 있다 그러면 그 개발적으로 그냥 가는 거고 맞습니다. 그것도 또 하나의 창업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똑같은 이야기를 듣고 금성 여자 화성 남자처럼 저는 그 7년의 준비 단계만 딱 꽂히고 우리 작가님은 네네. 좀 이과적인 남성 이론적이니까 개발자하고 그렇군요. 그래서 그게 아주 네. 와닿았어요. 실제로 이거는 저희 주변에서 대표님들하고 아직도 공감하는 얘기들이에요. 예를 들어 펜을 하나 이제 개발을 했는데 샘플이 나왔습니다. 이거 한번 봐봐, 샘플 잘 나왔지? 너무 예쁘지? 은색 너무 예쁘지? 네. 이렇게 설명을 해요. 내가 이제 그 창업을 하신 분이. 근데 주변에서 나는 좀 뚱뚱한 것 같고 이렇게 작가님이 보셨을 때 야 색깔이 요즘은 세 가지가 아니라 5가지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개발자가 되면 무슨 소리야? 은색이 요즘 핫한 아이템 색깔이야. 누가 뭐래도 세 가지 색깔이 제일 잘 나가 하면서 방어를 해요. 다른 사람들이 이 제품에 대한 의견을 줬을 때 수용을 하고 개선을 해야 되고 뭐 어떻게 반영해야지를 생각하는 비즈니스 마인드가 생기는 기업가가 되려면 사실상 반대하는 의견들을 더 열심히 더 많이 들어야 들어야겠네요. 된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아직도 저희 주변에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가는 과정에 있어요. 저도. 근데 엉뚱한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향기가 나면 좋겠는데? 그래서 우리 회사 향기가 약간 이렇게 되게 엉뚱한데 저희가 예전에 그래서 향 페이퍼라는 거를 이제 같이 한번 했던 적이 있어요. 그만치 사실은 의류와 향은 별도인데 누군가가 이렇게 뜬금없는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내가 수용할 수 있고 그걸 정말 사업화에 넣었을 때 반응이 있겠느냐. 사업가가 되는군요. 네네. 분명한 건 주변에도 뭔가 이제 이거 어때 하시는 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주변에서는 나는 중간 정도만 가고 싶기 때문에
야 괜찮아 너무 예쁘게 잘 나왔어가 끝이에요. 이런 분들은 가까이 하지 마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은색 말고 은색도 예쁜데 다른 컬러 하나 더 하던가 색깔 뭐 한두 개 더 추가하면 어떨까라고 해서 옵션으로 가거나 프리미엄 상품으로 가게끔 유도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런 아이디어 있으신 그분은 분들하고는 가까이 알아. 가까이, 아. 친하게. 그러니까 나는 개발자를 할 거면 개발자로 가시면 맞겠지만 사실은 개발자는 기존의 커리어랑 연계가 돼야 될 것 그쵸. 같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좀 기업가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업가 정신도 사실 유튜브에 많아요. 그러네요. 네. 네. 발로 뛰면서 귀를 열고 최대한 맞습니다. 정보를 기다리면서 입수하고 네. 준비를 어. 계속해서 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시니어는 그러기에는 이거 100세 시대이기 왜 때문에 그 시니어 미팅한 거 그 네. 얘기 모르세요? 우리 언제 만나 그랬더니 아. 내일 만나야지 다음 주 안 돼 죽을지도 몰라 그러잖아요. 이제 시간이 다 됐다는 얘기죠. 네. 아니 근데 딱 하나만 네네. 여쭤보고요. 지금 너무나 이런 자신감 있게 창업에 관해서 얘기를 네. 해주시는데 제가 계속 든 생각이 후회하거나 포기하고 음. 싶었던 적이 없었을까? 그 생각이 드는 제가 거예요. 이거를 제가 오늘 봤잖아요. 네. 근데 아까 이게 보면서 고민을 잠깐 했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 했는지 대답을 할 건가. 아, 수없이 네. 많다는 네, 얘기군요. 네, 이거는 사실 잘 폐업해야 한다는 얘기를 중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가 어느 정도 선에서는 손절할 수 있는 타임이 있었는데 그걸 끌고 가는 거는 사실 이제 대표자 역량일 거고 근데 저도 이제 해외에서 좀 큰 사고가 있어서 그때 사실은 100% 폐업을 1000% 폐업 생각을 썼거든요. 근데 그 폐업 시기는 사실은 이거는 이제 좀 알아두시면 좋겠지만 정부에서 보조를 받게 되면 1년 정도는 폐업을 못 하더라고요. 또 그런 게 네, 있군요. 그래서 제가 폐업을 하려고 마음 먹고 다 준비를 했는데 폐업을 못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사실은 그 시기가 저한테는 엄청난 고난의 시기였지만 사실은 그때 딛고 다시 이제 저희가 법인 설립을 하면서 사업화 방식을 좀 바꿨죠. 근데 이 부분 역시 지나고 보면 이렇게 저렇게 좀 피해갈 수 있었던 일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제가 그 피하지 못해서 좀 아쉬웠고 그래서 제가 주변에 저한테 가끔 이제 창업 상담하시는 분들이 오실 때 하는 얘기가 있는 게 유튜브에 성공한 스토리를 보지 마세요. 그건 사실 저랑 얘기가 먼 얘기입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가장 내가 창업을 도움을 받고 싶은 사람은 예비 창업자는 1년에서 3년 창업자 1년 창업자는 3년에서 한 5년 창업자들을 친하게 지내면 가장 빠르고 정확한 소스들을 교류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치. 멘토를 잘 네, 삼으면 맞습니다. 되겠네요. 특히 또 제가 이제 네트워킹을 좀 잘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비 창업자들끼리 오래 쭉 가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 안에 누군가가 방향성을 좀 제시할 수 있는 바로 한 발, 두 발 정도 나가신 분들의 정보들이 필요하고 이제 그런 분들은 그 멘토링이나 컨설턴트 분들을 통해서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컨설팅도 지역마다 무료로도 많이 해줍니다. 구에서도 해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정보를 또 많이 찾으셔가지고 내 거와 시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사실 뭐 시니어 창업이 네. 청년 창업처럼 하다가 망할 수도 있는데 네. 뭐 다시 하면 되는 거니까. 다시 하면 우리가 되죠. 뭐 나이가 뭐 하더라도 네. 하면 되지 뭐. 하면 되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네. 준비를 많이 해서 정보를 많이 듣고 그러니까. 네. 뭐 사업 계획서도 많이 써보고 그러니까 써봐야겠네요. 네. 네. 내가 쓰는 걸로 함께 할 분들을 많이 만나고 뭐 이러자는 얘기인 것 같아요. 작가님은 오늘 김은희 대표님 얘기 들으니까 창업의 의지가 막 불타오르시던가요? 일단 불타오른다기보다는요. 네. 그전에는 나도 창업해볼까? 이런 네. 생각을 가져봤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사실 걱정은 뭐냐면 하고는 싶은데 지금 들어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리잖아요. 네. 이걸 내가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좀 걱정이 되긴 해요. 근데 일단 한번 시도는 해보려고요. 시도하지 않고 그렇죠. 내가 어떻게 창업을 해보겠어요. 저는 처음에 막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안 하는 게 맞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계속 듣다 보니까 그래 한번 해보는데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조금은 아는 것 같아요. 그냥 막연히 시작한 게 아니고 이렇게 준비 단계도 있고 뭐 이런 걸 알게 돼서 도움이 많이 된 한 것 가지 같아요. 제가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창업 준비를 청년들이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고 시니어도 마찬가지고 사실 실버까지도 마찬가지인데 시드 내가 이미 갖고 있는 자본도 중요하지만
내가 매월 혹은 뭐 정기적으로 내가 비용을 받을 수 있는 뭔가 작업으로 받을 수 있는 비용을 자본금을 일회성이 아닌 그냥 연속성 있게 준비를 해놓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려요. 그거는 뭐 연금 이런 걸 받아야 되나? 아니, 연금도 사실 연금도 있지만 사실 연금은 사모님 드려야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작가님께서는 만약에 작가님 역량으로 뭔가 하실 수 있는 그 작은 일부분도 해 놓으시면서 스타트업을 준비하시면 내가 마음이 조금 더 여유가 있고 그쵸, 좀, 그쵸. 네, 그래서 이 시드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작은 창업이 될 수 있겠지만 이 시드를 뭐 이렇게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드시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토목회사 이제 그 퇴사를 하고 나서 설계 일을 사실은 제가 재택으로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음향 설계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도 재택을 하면서 만나신 분들하고도 또 좋은 관계가 또 이어지기도 하고 근데 저는 퇴사를 하면서 다시는 이런 쪽의 일을 안 하리라 생각했는데도 또 그와 관련된 일이 들어오면 또 일을 좀 하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기존의 커리어와 관련된 게 시드로 뭔가 자본금을 좀 축적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 그걸 좀 만들어 놓으셨으면 좋겠다. 아, 그러니까 나 자립할 수 있는 뭐 그럼요. 비용이 필요하다는 말씀이네요. 연금은 안 까먹는 걸로요. 아유, 그거 까먹으면 안 되죠. 네. 오늘 네. 너무 시니어 창업에 관해서 좋은 정보, 필요한 정보 이야기를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 보시는 분들한테도 용기가 좀 생기고 그걸 이제 주신 것 같아요. 예, 네. 그런 시간이 제가 아니었다. 불씨를 끈 건 아닌가. 아니. 네. 처음에는 좀 끄는 네. 듯 했으나 나중에 다시 한번 잘 제대로 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뭐 네. 기회가 된다면 네. 조금 더 디테일한 이야기를 여쭤봤으면 합니다. 아, 그리고 뭐 시니어 창업을 원하시는 작가님과 그 외 여러분들에게 네. 많은 응원도 또 네.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태어나서 5개월 동안 목을 가누질 못해요. 그래서 엄마의 쇄골뼈, 그 아빠의 그런 단단한 어깨 이런 데 많이 충격을 받거든요. 근데 이 마마 턱바지가 그런 것도 충격 팍 커버가 되고 완화가 되거든요. 제가 한번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보시면요. 이렇게 자석 처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그냥 탁 열어서 한번 싹 둘러주세요. 지금 착용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요건 또 엄마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까지 함께 쓸 수가 있는데 자서 이렇게 한번 떼어주세요. 그럼 이렇게 분리가 되잖아요. 그냥 이렇게 우리 아이 턱바지가 완성이 됐어요. 아까 남은 부분 이건 뭘까? 이것도 궁금하시죠? 이것도 그냥 똑같이 그냥 한번 둘러주세요. 누르고 그냥 똑같이 여기도 자석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보이세요? 이거는 우리 아이 스카프로 쓰실 수가 있으세요. 제가 구성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기 띠엠에는 침바지, 아기 이불 패드, 우리 아기 장난감까지 세트로 다 가져가실 수 있으세요. 네, 서대문 50플러스 센터에서 전해드리는 내일이 보이는 라디오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금요일 오후 2시 57분에 여러분을 찾아가는데요. 여러분 구독 신청은 해주셨죠? 그리고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12월도 반이 지나갔는데요. 이때쯤이면 2022년 올 한 해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내년 2023년에 어떤 일을 할지 계획을 세우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50 이후 새로운 일과 미래를 잇는 곳 바로 서대문 50플러스 센터에 오시면 여러분의 내일이 보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내일을 저희 내일이 보이는 라디오가 함께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